네, 대원TV 김대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 당대표 방금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당과 안철수 사이에서 단일화 문제를 두고 이른바 거간꾼 행세를 하면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입니다. 자, 엊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실제 당내 경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단일화 국면이 조기에 불붙을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절반으로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사전에 초를 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기세를 뭉갠다고나 할까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그런 판단은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에 안철수가 주도했던 그런 선거였죠. 그 당시에 김종인과 이준석 등이 연달아서 안철수를 공격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죠. 그 사이에 조직력에서 우세한 국민의힘이 오세훈을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만드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정식을 고스란히 따른다고 이번에도 안철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주도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자, 오늘은 이준석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와 거리두기를 시작한 배경과 그 효과를 미리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 때 부안해동하고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대급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음 나오는 순간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세력,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범야권이 똘똘 뭉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런 일반 논리와는 다르게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선거를 리드하면서 안철수에게 주도권 혹은 협상권을 주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의 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선이 끝난 뒤 당의 후보이던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섭섭해했다. 자신이 당의 후보로 결정됐는데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이던 안철수에게 갔다. 자, 이것은 사실 해당 행위다. 이번에 우리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결정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후보와 상의를 해서 어느 누구도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 측과 단일화 거간꾼 노릇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 자, 이 발언의 맹점은요, 내가 당대표고 내가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안철수와 단일화 멍석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 사고죠. 주어가 바로 나, 이준석입니다. 그럼 이준석은 안철수를 주저앉히거나 혹은 안철수와의 연대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소통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자, 이준석은 대선 후보가 우선 아닙니다. 그가 안철수를 코너로 내모는 발언을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판에서 후보의 의지와 별개로 이준석이 무언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구상에 따른 그런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일화나 연대를 위해서 안철수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에도 두 사람의 간극이 너무 크죠. 이준석은 줄곧 안철수를 손합하는 장사치 정도로 취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대당 통합 논의가 있을 때도 이준석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속값은 두둑히 쳐주겠다. 뭐 이게 일종의 빈정거림이죠. 자, 이런 발언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대선판에서는 당의 전면에 대선 후보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발언의 효과, 글쎄요,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처럼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누가 나와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자칫 불필요한 신경전을 펴거나 아니면 감정의 선을 건드려서 진영 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만드는 거, 그걸 굳이 이준석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준석이 과거 안철수와 불편한 관계였을 수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판에서 욕을 먹기가 쉽상입니다.
어쩌면 이준석이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준석이 원내에 진입한다면 곧장 차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대선 출마를 하면서 협상력을 키우고 윤 후보 측이 그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이준석이가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안철수를 버릇없는 아이 정도로 취급해왔던 김종인이 윤석열이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이 당에 복귀하면 안철수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과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처럼 김종인과 이준석의 공격이 안철수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대선을 완주하는 것과 단일화에 임하는 것,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선을 완주한다면 5% 전후의 그런 지지율을 거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라면 의미이죠. 뭐 사실 정의당 같은 정당은 출마의 의미를 두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선 출마를 해왔고, 그리고 5%도 얻지 못하면서도 정당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5% 이상의 지지는 결코 작은 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거대 야당에 온전히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양측의 삿바싸움, 즉 수싸움일 텐데, 자, 이준석이 뭐라고 하건 안철수는 대선 완주를 목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틈새가 생길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고발사주 의혹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이재명과의 난타전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게 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낙연을 지지했던 일부 세력, 국민의힘 경선 2위를 지지했던 일부 세력, 이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럴 때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틈새를 노려서 안철수가 만약 두 자릿수 지지율에 안착한다면 그때부터는 협상의 갑은 안철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또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벌써부터 이른바 공세 아닌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의 공격적 발언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은 당대표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후보자가 안철수와 직접 관계 설정에 나서고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럴 경우 이준석이 안철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 앞으로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선결 조건이거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 속내도 그럴까요? 이건 일종의 블러핑이죠. 일단 안철수의 김을 좀 빼놓고 그 이후에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단일화 협상 파트너는 이준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를 대하는 이준석의 발언은 지금 별로 영향가가 없다,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준석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도는 정치적 야망을 키우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로 재보궐선거, 아마도 이준석은 그 자리를 안철수에게 협상 카드로 내어주길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과연 이준석의 의도대로 될까요? 그에게는 협상 권한이 없는데, 적어도 11월 5일 이후에는 말이죠.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